I am very honored to be here to speak my research and my experience to you. Uh, so today's topic is the 배제학당 and Appenzell and modern Korea. So focus on the how to understand the modern Korea. If you don't mind, I'd like to speak in Korea because my English is very poor. I- but anyway, if you have to understand my saying, please ask me, then I will do my best. 어, 저는 이제 그 2003년도부터 저는 이제 배지대학에 있는데 저희 총장님으로부터 박물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이제 박물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제가 정동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도에 정동에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짓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왕의 길이라고 해서 미 대사관 영역 뒤쪽에 그쪽에 원래 어,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짓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마이클 그랩스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까지 다 끝난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표 조사를 해달라고 저기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20여 년 전이었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젊은 학자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왜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가 좀 약간 의아스러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뜨거운 감자 프로젝트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미 대사관 직원 숙소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조금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덕수궁 영역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미 직원 숙소를 짓는다는 게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못 짓게 한다라고 하면 또 미국에 밉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약간 딜레마가 있었어요. 약간 델리케이트한 말인데 어쨌든 좀 약간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학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영역이 선원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어요. 그래서 선원전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냐면 왕이 초상을 모시는 진전입니다. 진전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있어서 가장 성스러운 영역이어서 결국 미국에서 그 영역을 포기하고 용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덕수궁 영역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 영역이 원래 영역이 3분의 1뿐이 아닙니다. 덕수궁 영역 훨씬 더 넓었던 영역인데 그 영역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정동 영역에 어, 이제 제가 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배재대학에 있지만 어, 저는 사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 배재학당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제가 박물관에 대한 미션을 받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 왜 교과서에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양 선교사가 학교를 세운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교과서에서 공부해야 될 만한 것인가? 그런데 제가 박물관을 만들면서 If you have a difficult understand my saying, my speech, then please let me know. Then I will explain in English. So
Yeah, thank you very much. Yeah.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박물관 전시를 하려면 그런 의미를 제가 인식을 해야만이 제대로 전시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사실은 그때의 어떤 고민이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큰 놀라움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면서 그 교육 시스템이 그 전에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왕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남녀는 유별하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라고 하는 그 유교의 개념. 그래서 결국 거의 교육에 대한 시스템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게 교육의 전체였다라고 본다면 아펜젤러가 오면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생물학, 수학,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천문학, 광학, 뭐 이런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교육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유교의 원리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다가 이제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적인. 그래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사람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즉 뭐냐면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세상이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영역을 보면 뭐 이 지구를 넘어서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 환경을 보지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 생각의 영역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 새로운 우주가 확장되는 개념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완전히 서양의 선교사가 와서 교육을 했다는 그런 피상적인 그 사건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 생각에 대한 사고 영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제학당에서 만들어진 이런 교육에 의해서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들어가겠지만 아펜젤로나 헐버트나 게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약간은 무시하고 미개하고 교육이 덜 돼 있고 의식이 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이끌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이 아펜젤러부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도와주는 하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에 느끼는 거는 서양 세계에서 가장 학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고 미학이에요. 그거를 가슴에 느끼고 그걸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미국의 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약간의 어떤 상품, 거래의 대상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하인이 아름다움에 흥얼거리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희노애락이라든가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큰 감동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이 한국 사람들이 미개하고 별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가르쳤는데 한국 사람들은 종합화하고 그러니까 서양 학문들은 분석하고 계량화하고 물질적이고 이런 학문에 굉장히 뛰어난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전체로 통합하고 종합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나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승만이라든가 신웅호라든가 뭐
뭐 서재필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치호라 이런 사람들이 동양의 기본적인 학문을 동양 학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서양 학문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종합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지적인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멀버트나 이런 분들, 아펜젤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회장님께서 피스콥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박물관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 이분이 데이비드 맥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저희 박물관에 오셨어요. 제가 박물관을 만들고 있을 때. 그러더니 아까 첫 장에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가 이제 김소월이 공부했던 교실입니다. 여기에 오시더니 정시가 하면서 막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미국의 학자가 한국의 시인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막 흐느껴 우니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거든요.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랬는데 이분이 막 흐느껴 울면서 정시가 이렇게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정식은 김소월의 본명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약간 뻘쭘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잘 만들라고 저를 격려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매년 여름에 이대에 서머스쿨로 해서 오셔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이 1960년대 피스컵으로 한국에 와서 안동에서 그 돌아다니시다가 조그만 서점에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때 빨간 책으로 진달래 번역한 당시에 외무부 장관이었던 김성동 외무부 장관이 번역한 진달래꽃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을 발견해서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 들어가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계기가 결국 하버드 대학의 한국학과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졸업자가 조셀린 클락이라고 저희 학교에 가야금을 연주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에 가야금 이수자가 됩니다. 외국인 최초로. 그리고 이분이 제자가 디 프레멜이라고 서강대학의 한국학과 국문과 교수로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이 가야금을 연주하고 그날 1960년대 피스콥으로 와서 진달래꽃을 발견한 그 사건이 세상을 바꾼 거죠. Jocelyn is our member, and many of us heard her performance.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난 다음에 오셨어요. 다음에 오셨는데 제가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이제 전시 준비하고 이제 그때는 오픈했었죠. 그래가지고 배제 2호 교시에 당시에 김소월이 편집위원으로 있었어요. 편집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김소월의 시가 8편 정도가 실려 있고 떠돌아다니는 계집이라고 하는 수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맥킨 교수님이 오셔서 그걸 보여주려고 이제 오시라고 해서 제 방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배제 2호를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분이 첫 장을 이렇게 딱 넘기는 순간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표지 안쪽에 이 EHC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손을 부들부들 떨고 눈이 휘둥그레졌냐면 이분은 진달래꽃을 발견하고 굉장한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900년까지 한국에서는
이 한글이 별로 이렇게 사용이 되지 않고 여성들이 그냥 서간문 형식으로 해서 편지 글로 쓰는 글이었어요. 근데 불과 20년 만에 어떻게 이런 진달래꽃과 같은 시가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었고, 이분은 암암리에 김소월의 시는 예의치 시의 영향을 받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의치 시를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I have spread my dreams under your feet. Tread softly because you tread on my dreams. 이 my dream이 진달래꽃으로 해서 여기서 이 시 착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My Dream이 진달래꽃으로 번안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소서. 그러니까 이 영시에 대한 은유를 한국적으로 번안하게 된 거에 대한, 그리고 김소월이 당시에 편집위원으로 있었던 그 교지에, 그리고 김소월이 시를 쓴 거에 본인이 영향을 받았던, 당시의 배제학당은 거의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방법을 영시를 통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김소월은 원산학사에서 교육을 받고 배제학당으로 편입하게 돼서 배제학당을 졸업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에서 엄청난 나름대로 충격을 받고, 이 당시의 근대기에, 한국 근대기에 1920년대, 30년대, 뭐 아펜젤러가 85년에 한국에 오셨지만 그 기반을 닦고 그런 변화에 꿈틀거리는 힘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한 20여 년 동안, 2003년부터 해서 20여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전시를 하고 이렇게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빨리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문화재청, 근대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동에 가장 중요한 건 덕수궁이죠. 경호궁이라고 불리는. 또 경호궁이 있고 러시아 공사관이 있고, 이게 다 등록문화재입니다. 이건 사적이고, 정동제일교에 있고, 중명전. 이 중명전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죠. 근데 원래는 수호컨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영어 명칭은 킹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왕의 서재죠. 근데 당시 왕의 서재는 사실은 왕이 여기서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안 가죠. 비밀 회담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헤이그 밀사를 파견하게 되고 이런 곳이었어요. 중화전 원래 2층인데 1904년에 불이 나서 복원이 된 건데, 이것 제가 아까 미 대사관 직원 숙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고종은 1904년에 이 덕수궁이 불이 났는데 1년 예산을 다 써서 이 덕수궁을 복원합니다. 근데 당시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이제 지표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종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1년 예산을 See the man 쓰고 talking. 덕수궁을 다시 Are 복원했는데, we talking to them? 우리도 No,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we're just 얘기를 listening. 했는데, 그게 뭐 읽혀졌는지 영향을 미쳤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지금 덕수궁이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Let's just talking about 석조전은 buildings. 아까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등대 라이트하우스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 덕수궁의 I'll leave it running. Let's 의미를 go 두는 enjoy. 수수께끼 같은 건물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Oh,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게 중화전인데 원래 중화전에는 회랑이라서 이렇게 행각이 쭉 옆에 이렇게 기둥들로 돼 있는 회랑이 채워져 있는데, 이게 정전이면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석조전은 이
축을 완전히 깨서 여기 횡각을 다 부셨어요.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잔 레지널드 하딩이라고 하는 등대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인데, 사실 이것도 자세히 덕수궁 정동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필 출입하면서 설명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기둥이 10주와 이쪽에 있는 창문이 간격이 일치하지 않아요. 보통 이제 고전 건축 클래시컬 아키텍처에서는 기둥이 간격에 의해서 창문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는 그렇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즉 뭐냐면 이 파사드는 별도로 디자인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하딩이 설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복원할 때 참여했는데 이 덕수궁 석조전이 사진하고 이걸 해체시켰을 때 골조랑 이런 거, yes, yes, yeah, Wondered, this wa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Right? yep, yep, yep. And what were the motivations, I'm sorry if I covered this, what were the motivations of the Japanese to have Western civilization enter into Korean civilization? What were the benefits? It is a very good question. Actually, this building was started in 1898. So this building was influenced by English architect. So John Reginald Harding from English. So he was a lighthouse engineer. And at that time, the director of the customs house, is Magny Brown. He came from England. So he selected as an engineer that John Reginald Harding. So that is kind of the English style. Very, very big question. So actually, we don't know about that original function of the building. My guess, my thought is that originally this building was built and designed for the customs house, because near the Duke's Palace there was a headquarters of the customs house. So Brown was a chief member of the customs house. So at that time, Brown had a great power in charge of the customs house. So King Gojong originally, so this building started 1898 to the 1910. So during that construction period,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at that time. 이 건물은 양의자라고 해서 귀족들이 공부했던 공간입니다. 지금은 성공회 성당이 주교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제가 이제 내부 박물관을 만들었던 그런 공간인데, 한번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전시를 기획하고 이래서 한번 가서 보시면 초기에 만들었던 것들이 일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어쩐 그래도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각광을 받는 그런 전시고, 기획 전시가 의미가 있고, 제가 작년에 해방전국과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전시를 했는데, 다치의 기록물들을 찾아내서 전시를 했는데, 뭐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작년에 계엄이 나서 제가 그런 계엄 정국이 해방 정국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전시를 기획했는데, 너무 델리케이트한 상황,
일에서 제 그 약간 좀 이렇게 전시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음, 참고로 제가 워싱턴 DC에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총괄해서 복원을 했는데 복원하는 과정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역사 히스토리언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는데 역사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자료를 찾았더니 자료가 잘 안 나와요. 뻔한 자료들, 이미 알려져 있는 자료만 나오는데 어, 그 고민하다가 사람을 통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에 얽혀 있는 기록들을 찾으니까 사료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뭐냐면, 아, 역사는 사람이 만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RAS에서 활동했던 분들에 대한 기록을 찾으면 사실 한국 근대사나 이 서로 관계사, 어? 모국과 그다음에 한국과의 관계에 얽혀져 있는 수많은 팩트나 사실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실들을 훨씬 더 넓히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미 지역에서 한글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바로 역사를 만드는 건 사람인데 사람을 만드는 건 교육이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더니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어, 빌려서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이 된 거는 연합군이나 그런 군사적인 도움도 받았지만 독립을 하고자 하는 염원,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독립에 대한 염원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거는 결국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화여고 심슨홀이 있고 그다음에 어, 성공의 서울 성당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양식 건물이 저는 이 건물이 아닌가. 정통의 로마네스크 스타일인데 이 건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필집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영역은 시립미술관인데 가장 이 변화가 많았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권례각서에서 독일 대사관에서부터 뭐 토지주사고 그다음에 경성법원, 대법원, 지금 서울미술관에 이르기까지 가장 정동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던 곳입니다. 구색원 회관이고 이건 신화일보사 별관이고 이게 다 덕수궁을 이루는 국가문화재, 국가문화유산임만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 국가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서울시 의회까지 이렇게 다양한 거가 있는데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것은 돌담길만 인지가 되고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그 신화일보 별관에 we were trying to get RAS office in that building. We tried really hard. The spaces are limited and prices are way too high because we were born in Jeongdong in 1900, exactly right next to that building practically. 그래서 우리가 문화유산이나 아카이브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나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 RAS가 갖고 있는 이 멤버들이 갖고 있는 기억이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 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있다고 해서 그게 활용되거나 그 가치가 밝혀지는 건 아니고 그거를 찾아내서
전시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풀어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나 이런 유산은 이제 역사적인 거, 건축물과 인물, 그러니까 인물과 사물과 또 건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동에 얽혀 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정동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공사관, 영국 공사관, 미국 공사관, 뭐 프랑스 공사관, 독일 공사관 이런 여러 개의 공사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관 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게 너무나 보편적인 시각이에요. 그런데 이 정동은 단지 그런 것만이 아니다는 거죠. 이 정동은 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 공간이 있었고, 호텔과 상점이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출판 및 인쇄가 있었고, 주거가 있고, 종교가 있고, 학교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종합적인 타원인데, 여기는 그야말로 멜팅 팟처럼 이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이 가장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통적인 문화와 각국 세계의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이런 세계의 젊은 외교관들 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게 막 끊임없이 새로운 토론과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야말로 이 세계의 문화가 동서양 문화가 이렇게 한 곳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끌어오르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이제 그런 용광로가 어떻든 제 입장에서는 일본에 의해서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 각 곳에 주거라든가 뭐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사실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문화가 정동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은 또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이 외교 공간으로만 정동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충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데이비드 맥킨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그다음에 조셀린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프레미리도 그렇고,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가 결합돼서 새로운 문화가 충돌과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가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까 푸른 눈 뭐 이야기했는데, 뭐 작년에도 이제 푸른 눈이 본 조선이라고 하는 이 강좌 프로그램도 마련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 전시라도 풀어내고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도 이제 음악을 통해 본 정동이라고 하는 공연 프로그램 올해도 열릴 거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동이라고 하는 영역에 뒤섞여 있는 용광로라고 해서 이 민병찬 교수라고 한해중에 민병찬 교수님인데, 이분은 근대 음악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근대식의 정동에서 불렸던, 그러니까 서양의 음악들이죠. 정동에서 불렸던 뭐 그게 다 찬성가로 되고 서양 음악이 들어오면서 각국의 국가가 우리나라 어떤 이 찬송가로 번안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채집을 해가지고 그걸 한혜종의 음악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공연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시발점이 저는 이제 아펜젤러의 내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펜젤러가 일본을 거쳐서 한국으로 1885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라트 아펜젤러가 어, 수서튼에서 프랑켄 마셜 컬리지를 졸업해서 여기 두루신학교 출신 선생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엘라 다치와 결혼해서 이때 이제 이 계기가 된 거는 뭐냐면, 미국에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보빙사가
이제 미국을 가서 뉴욕으로 가는 기차에서 한국이 보빙사들이 가우초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초 박사는 감리교의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감리교의 본부에 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고 선교사를 한국에 파견하는 게 좋겠다. 원래는 일본으로 파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라고 해서 한국으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85년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인데 언더우드와 같이 인천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교사를 하시는 분이 어, 이제 언더우드는 장로교고 그다음에 아펜젤러는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 중에 누가 한국 땅을 먼저 밟았느냐 물어봅니다. 어디가 먼저일까요? 네. 왜 감리교죠? 뭐 그렇죠. 알렌이 근데 이제 알렌은 정식으로 이제 그 장로교 본부에서 파견한 건 아니니까 중국에 갔다 이렇게 오신 거고 우스운 이야기인데 엘라다치 아펜젤러 부인이 같이 있어서 레이디 퍼스트에서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감리교와 한 발 앞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을 텐데 이제 배제학당의 현판을 86년에 고종으로부터 6월 8일 날 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당시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져서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허물어졌어요. 대학이라고 하는 체계도 구축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종이 당시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서 배제학당을 이름을 배양영제라고 하는 영제를 길러내는 집이라고 하는 학당이라고 하는 거를 이름을 써서 배제학당 현판을 주는데 이 배제학당 현판은 2014년인가요? 독일의 음,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현판이 독일이 종교개혁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념 전시인데 현판이 독일로 넘어가서 전시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현판을 받아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펜젤러 일기를 통해서 이 아펜젤러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한국의 근대를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굉장히 슬프고 그다음에 비참하고 그다음에 불쌍하고 이런 나라로 알고 있어요. 참 어렵게 식민지를 굴곡을 이렇게 거쳐온 나라라고 생각하고 안쓰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펜젤로 눈에는 수많은 골짜기에 촉촉한 공기 속에서 쏟아지는 햇빛으로 항상 옷 입고 있는 밝은 그런 나라고 목동이 옷이나 왕의 옷보다도 좋은 봄과 가을의 색깔로 아름답게 물들어 있고 이 나라는 아름답고 민족이 그것을 알고 그 매력을 느끼고 있고 이 땅은 백합의 나라고 백합이 아닌 뭐 제비꽃, 들장미, 라일락, 철쭉 등 만발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끝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할 때까지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며 다시 눈이 녹은 후에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이런 곳이 한국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식민지식의 한국은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흙과 같은 집으로 둘러싸여 있고 좀 침침하고 흙집이고 뭐 굴과 같은 집이 이런 이미지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펜젤레의 눈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읽혀졌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신분인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교양을 아는 그러니까 학문이나 아름다움을 아는 진군에서부터 이 나라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민족이 이 경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뛰어난 휴양지와 명소가 일상이 그냥 생활 언어 속에서 시인들의 노래에 의해서 천년간이나 칭송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서양의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학문의 정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 비천한 신분이 이런 수천 년 동안이나 노래를 통해서 이게 전송이 되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대로의 한국, 자연이 가져다 준 한국은 신명기 8장에 그려진 약속의 땅처럼 영광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식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랑 너무 다른 이미지예요. 그런데 가판위에서 바라보면 이 나라는 황량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땅 안으로 들어가면 풍경은 훌륭하게 바뀌어서 비옥한 토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바깥에서 보면 동굴처럼 보이지만 안에 있는 보물이 들어있는 알리바바의 톡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압록강 상류에 있는 거대한 산림을 약탈한 것이 계기가 돼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는 한국의 이런 수많은 목재 자원이 풍부한 것을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 세계가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산 채굴이라든가 아니면 철도 부설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져서 제가 미 공사관 그걸 복원하면서 자료를 찾았더니 1890년대부터 1900년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관련된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 땅에 가면 그만큼 뭔가가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당시 정동에 대한 모습이 인왕산이 이쪽에 보이고요, 여기에. 그래서 사람이 주거지를 흙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보호색, 해변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방인, 일본인이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동해안으로 들어오면 가판이 막 덥수룩하고 거칠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풍요로운 골짜기를 보고 한국 경치가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있게끔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이 아펜젤러 일기에 의하면 김치를 한 입 삼키려고 했을 때 자신이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서 슬퍼하는 듯한 표정을 짓지 않을 수 없다. 그 김치는 폭발하는 화산 맛이 있는데 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원치 않은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 물김치는 너무나 뭐 맛있다 그래서 인도의 치트니보다 더 맛이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한국의 어떤 음식이나 요즘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K푸드에 대한 가능성을 이미 이 아펜젤러는 느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글이라는 시냇물은 한문이 홍수 속에서 자취가 없어져 갖고 햇빛을 차단하고 있는 빽빽한 나무 수발에 있는 민감한 꽃처럼 한국어를 통해서 만드는 상상력이라는 꽃 위에 거대한 중국의 그늘이 너무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어서 한글에 대한 가치가 없었다. 그래서 언문의 철자를 찾아낸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는 이보다 더 큰 즐거움, 성경을 번역해서 성교하고 이제 한국인들한테 기독교 정신을 알리려고 하는데 이 한국이 갖고 있는 철자,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은 너무나 큰 기쁨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주택에서도 요즘 뭐 한옥이 관심이 많이 있는데 한국의 건축가들은 다 이 아까 제가 앞서서 뭐 한국 근대 건축 이야기를 했지만 한옥은 불편하고 소박하고 별 볼품 없는 거라고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펜젤러는 일본의 것보다 훨씬 튼튼하고 중국의 것보다 안락하고 서양에서 온 크리스천들이 세내어 사는 것도 간편했는데 크기는 좀 적지만 벽을 없애고 여러 방을 하나로 합치면 뉴욕의 고층 빌딩 아파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파우처 교수나 이런 분들은 한옥을 스스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잘 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인데 한국의 집은 흡연하는 집. 마치 이제 부뚜막에서 이렇게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나오니까 마치 파이프처럼 이렇게 음, 보이고, 그 다음에 온돌, 구들목이라고 하는 구들장에서 누워 있으면 마치 화덕 속에 들어가 있는 빵 조각 같은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표현들은 모든 정유벽에는 침을 바른 손가락으로 뚫는 구멍이 있어서 온통 벽은 눈으로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엿보는 눈에 신경이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프라이빗이라든가 침실에서 혼자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 아펜젤라가 와서 생활하는 거 관심이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보기는 좀 그러니까 창호제 침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는 식으로 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난로의 뚜껑을 의자로 오인하고 앉았다가 뜨거워서 펄쩍 뛰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 상호 이렇게 제가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서양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접하면서 새로운 충돌이 되고 아펜질러가 익숙해지면서 바로 이런 보이는 눈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가고 풀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아펜젤러가 오면서 이 분위기는 물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새롭게 벽돌이라고 하는 재료의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경 자체가 변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아펜젤러가 86년에 이 감독을 하면서 이 건물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학교 건물이죠. 그래서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건 아쉽게도 어, 사라져갖고 이 건물을 지었던 벽돌은 지금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이 이제 벽돌로 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고 풍경이 정동에 대한 풍경이 바뀌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제학당에서 만들어진 교육, 음악, 미술, 체육, 광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토론식, 디베이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마치 의회와 같은 학생회가 의회를 조직을 해서 국가가 당면하에 있는 여러 문제를 토론합니다. 그래서 토론한 다음에 매주 토요일이면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 바깥으로 나가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이 무브먼트를 하는데 그게 만민공동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문과 한문을 섞어 쓰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것, 그 다음에 아내와 자매, 딸을 여성들한테 학문을 시키는 거, 학생들이 매일 운동하는 거, 도로를 수선하는 거, 철도를 놓는 거, 도량을 통일하는 거, 병역 의무를 짓는 거, 각처에 공원을 짓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당면한 마치 국회에서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미 학생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서재필과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미국 교육을 받아서 그 미국의 어떤 국가를 만드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그거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움직임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어,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국가 종교를 기독교로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의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서 상투를 자르 일례로 육정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상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디베이트를 해요. 근데 학생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상투를 자르는 거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막상 상투를 자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왜냐면 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 신체를 이 잘라나가는 거는 마치 천벌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상투를 잡고 막 울고 막 이런 풍경들이 이제 묘사가 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서 지금 이 사진은 배제고등학교 교장실에 있는 사진인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약 250명 정도의 학생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배제학당 동관이고 여기가 본관이고 여기 서관에 아직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1916년에 지어졌고 서관은 23년에 지어져서 이 16년에서부터 23년 사이에 이 정동 일대의 모습이고 이 정동교회가 있죠. 여기는 토지조사국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만든 토지조사국의 건물. 여기에 저희 건축적으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 없습니다. 경성법원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립미술관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졸업 앨범인데, 저는 이제 제가 매년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 이제 박물관 직원이 졸업 앨범전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졸업 앨범에 뭐 볼 게 있나? 뭘 전시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시 뭐 몰라가지고 졸업 앨범을 보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제 일본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식민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졸업 앨범을 보면서 너무나 흥미롭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졸업 앨범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냐면 졸업 앨범은 한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알 수 있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타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당시에 어울렸던 친구들이 누구고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졸업 앨범에서 나타난 여러 이 인과 관계가 결국에는 학교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와서도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이 돼서 이 졸업 앨범에 활동했던 뭐 나도양이라든가 김수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관계는 성장해서 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Sorry if we covered this, but the graduating class, was there patterned off of like a Western university structure where there's set courses or it took 2 or 4 years to graduate? yeah, we have that kind of program. Yeah. Was it patterned off of a particular school in the US perhaps? Maybe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at that time our education system is not fixed. So depend on the students. So their system was What age did they typically enter the school? Was it uh, high school? yeah earlier. Yeah, and so at the time 배제학당 have a wide range of the years group and from kind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and also to the college. So this is 이것은 이제 하버드 대학의 학적부인데 이승만의 학적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배제 컬리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History and Government라고 나오고 정동이라고 나오고 여기 보시면 대학부라고 나옵니다. 대학과 4년으로 해서 여기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 그는 중학교 3년과 대학과 4년 여기 말하는 중학교는 지금이 중학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이런 광고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한제국하고 배제학당하고 협정서를 맺는 건데 이 한자와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종이 아펜젤러와 고종이 사인한 서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영문으로 배제 컬리지로 나옵니다. 아펜젤러와
이제 협정서를 맺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제 컬리지로 나와서 on behalf of the 베제 컬리지라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RAS의 회원이시기도 한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Korea and the Neighbors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조선에서 가장 교육적, 도덕적, 지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지금도 행사하고 있는 학교는 배제 대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여기 있죠. Undoubtedly the established which has exercised and is exercising the most powerful educational, moral, and intellectual influence in Korea is the Beje College. Hall of the Rising the Useful Man이라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 전시를 졸업 앨범전을 전시할 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유용준 관장께서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중동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일본을 이렇게 문제를 삼거나 이러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일본을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어쨌든 식민지 지배를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배를 편하게 하는 정책을 위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중에 이제 한국이 근대화가 일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앨범을 보면 이게 1914년 앨범입니다. 이게 1918년 앨범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위가 이제 강매와 신웅우, 주시경 이런 선생들이 있어요. 여기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과 그다음에 이 교사들에 대한 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글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걸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일본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는 여기 있는 선생, 여기 있는 학생, 그다음에 다시 한자로 복귀하면서 배제 고등 보통학교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앨범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근대화나 이런 것들이 서구에 대한 개념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을 역주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졸업 앨범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학교 앨범입니다. 제가 이 앨범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간으로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앨범 전시를 하면서 앨범 값이 폭등을 했어요. 네. We usually stop around this time and start taking questions. If this is interesting, we can push it for another 10, 15 minutes. And I trust that you will ask questions in between. Or we can sort of slow down at this point and take questions. It's up to you. I would definitely think there will be a part 2 of this walking tour where we get to see and feel things. But as far as tonight's lecture goes, if that's okay, if we push through the next maybe 10 minutes? Okay. Let's go to the end. 많이 남았어요. 조금 많이 남아있긴 있습니다. Let's go through. We are curious to find out. 한참 하는데 그렇지만. If there's enough request, I'll definitely send them an invitation for part 2. 제가 이제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니까 이제 골동품 샵에서 전시물을 그냥 무료로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했더니 제 생각입니다만 전시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골동품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전시는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목적은 유물을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연구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RAS가 갖고 있는 무수한 보이지 않는 인텐지블한 랄릭을 어떻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찾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그런 힘이 사실은 여기서 모아져서 전시를 통하든 저작물을 통하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힘들이 사실 이 한국에 대한 근대에 대한 성격이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고 그게 바로 세계 문화를 보다 더 다양하게 또 심층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빠른 시간으로 이렇게 당시에 활동했던 20년대 이제 이런 모습도 굉장히 재밌고요. 여기 지금 현재 이 고목이 러시아 대사관에 있습니다. 시기별로 이제 30년대 이제 신봉조 선생님이 이분은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도 하셨던 분인데 이 30년대 가장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는데 여기다가 교지의 힘, 생명은 힘의 표현이다. 씩씩한 풀잎이나 아름다운 꽃송이도 다 초목이 왕성한 힘의 표상이다. 그래서 이 힘이라고 하는 것들, 이걸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하고 당시에 학생들은 배제학당 학생들이 가장 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독립투사라고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일제 때는 굉장히 침울하고 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경당 만세라고 하는 거를 학생들이 당을 만들었어요. 파티를 만들었어요. 안경 쓴 사람들끼리. 그래서 여기 당시엔 포토샵도 없었는데 발바닥에 안경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안경에다가 세 명씩 나눠서 이런 거를 만들었어요. 앨범에. 그 여기에 이런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바이올린하고 운동 유도하고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액티비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이 도시락을 먹는 장면인데 이 학생은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연출된 사진이고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어, 당시 선생님들이 얼마나 멋쟁이인지 음악, 악기 뭐 이런 독서, 토론, 생물학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당시에 수학여행 가서 불국사에 가서 첨성대에 마치 개미떼처럼 달라붙는 이런 풍경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죠. 첨성대에 가서 그래서 40년대는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을 보면서 당시 시대상을 느낄 수 있고 전쟁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군사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근대 풍경이 중요한 요소가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 풍경에서 학생들이 차지하는 이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앨범에 나오고 여기는 신세계 백화점 이상이 여기서 투신한 곳이죠. 여기가 석조선의 분위기가 있고 한강에서 배를 타고 이런 풍경들 전쟁과 그래서 앨범에 보면 이런 뭐 이제 유교가 하면서 영어에 대한 열풍 이런 게 있어 여기 보면 Yes, I am hungry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요소 앨범을 통해서 이제 70년대, 60년대 반공 골기 새마을운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약간 뭐 시간이 없어서 악착같이 이기자 내일은 내가 한다 이런 교훈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민방위 훈련, 농촌 개량운동 이런 그래서 결국 앨범에서 이 교육 배경과 인적 연결고리 한 인물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교사진 아펜젤로부터 신흥호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강매라든가 이런 뭐
김복진, 김기진, 김수열과 나도양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제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회를 이끌고 한국 문학을 이끌고 이렇게 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글 교육과 배제인데 이 헐버트로부터 시작해서 한글 교육이 언문 보이지라고 해서 이 한글 교육이 한글 언문 보이지라고 하는 그런 그룹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건우의 중학교 때 이 백건우의 사진입니다. 피아노를 치는 이게 저희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주용 피아노예요. 아펜젤러가 가지고 온 피아노입니다. 그다음에 김복진, 김기진 뭐 이런 카프의 이 자파이론의 태도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한국 음악은 사실 배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인식과 안경 이런 분들이 음악 교육을 시키고 김복진, 이재창 이런 그다음에 김동원 이런 분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신봉조라든가. 그래서 아펜젤러의 이 교육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강조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글에 대한 거는 너무나 중요한데 서양인들이 눈에 비친 한글에서 오페르트가 한국 여행기에 한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그래서 한글에 대한 기록을 오페르트는 당시에 굉장한 그 지식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 자모와 영문 발음을 표기해서 1천여 개의 한국어를 단어를 소개합니다. 포비든 랜드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고 올린 거가 산문출판사. 이게 어찌 보면 민간 출판사, 최초의 민간 출판사인데 이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문, 한문, 한글 세 개의 랭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신문이 출간돼서 독립신문이 이제 한글과 영문, 한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영문 월간지인 코리안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코리안 리포지토리도 사실 해제가 다 돼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간간히 이제 소개만 되어 있죠. 한글 연구에 헐버트가 쓴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고 하는 아리랑. 그래서 최초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걸 채집해서 악보랑 같이 한 사람이 헐버트입니다. 이 헐버트의 아리랑이 이제 아마 3월 21일 날 BTS가 아마 아리랑 공연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헐버트에 대한 역할이 점점 더 밝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헐버트 기념사업회에서 다치 아펜젤러가 애국장을 받아서 다음 후속 작업은 헐버트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김동진 회장을 만났고 그래서 헐버트는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그 한글의 알파벳은 거의 완벽하고 영어의 알파벳만큼 생각이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 합니다. 네. 다음에 헐버트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속담과 뭐 게일이 코리아 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제 한국에 대한 뭐 구운몽이나 이런 것도 번역을 하고 한글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가 한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서 매일매일 한글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글 탄원서로 이제 아펜젤러가 대한제국의 탄원서를 써요. 근데 뭐냐면 귀대 병정이 날마다 배제학당의 우물을 길어가되 귀대에서 금치 않으니 무슨 일 회답하기 바란다. 항의 서한을 한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블 부부의 이 유물이 이제 저희 박물관에 있는데 한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떠날 때 한글로 해서 이런 수를 놔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업문 보이지가 있고 그래서 주시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문출판사가 있고 예, 교과서 세계 그 한글 교과 최초의 한글 교과서도 이 헐버트가 만들어내고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지금 남아 있고 이제 충분한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 게일이 번역한 철로역정 목판본도 있고 그래서 당시에 한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춘향전으로도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이 아니고 근대 시기를 거쳐서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최초의 성과물이다. 그래서 배작당과 아펜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근대가 퍼지게 되고 한글은 사실 만약에 이 헐버트와 주시경의 제자가 최연보와 김두봉인데 이 사람은 북한이 2인자입니다.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북한이 한글을 체계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주시영과 김두봉 이래서 이 한글은 남북을 연결하는 끈인데 그게 정동에서 체계화되고 만들어지고 그 힘은 사실 RAS 이 멤버들에 의해서 많은 자극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대한민국과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전시를 2013년에 했는데 그런 아펜젤러의 이 한국에 내한하면서 시작돼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힘이 무엇인지 이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는데 배제학당에 의과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수 이름까지 다 나열이 된 자료가 있습니다. 또 끝으로 이제 아펜젤러에 의해서 아펜젤러 저희 이 배작당은 아펜젤러 노블 메모리얼 뮤지엄은 언제든지 오픈돼 있어서 한국 근대사에 대한 많은 자료와 논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 RAS하고 한국 왕립 아시안학회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협조를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